자, 다음은 6위 살펴보겠습니다. 6위 소식. 한국의 자주포가 핀란드를 지킨다. 이정훈 의원님, 네. 이 무기 얘기니까 전문가시니까 또 여쭙겠습니다. 이 무기에도 한류 바람이 부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 K9 자주포가요. 네. 자주포계에서 전 세계 자주포계에서는 넘버 1 내지 2죠. 네. 그러니까 가격도 좋고 하니까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주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냥 폰데요. 네. 폰데 자주란 게 뭔가 스스로 자체에다 달릴 줄. 아하. 즉 탱크 같은 그 캐터필터가 있어서 네. 끌고 가는 견인포가 아닌 자기 혼자 달릴 수 있는 포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 보통 다른 뭐 제3세계가 아니라 핀란드 하면 유럽에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우리 무기가 간다라니까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핀란드나 저 표에 나오는 에스토니아 저런 나라들이 그렇게 공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계 공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폴란드도 그렇고요. 터키는 이제 스스로 우리의 자주포를 받아서 자기네 국산 자주포를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계 공업이 얼마나 이제 발전해 있습니까? 정밀 기계 공업 그런 기술이 있어서 잘 달리고 네. 잘 쏘고요. 아마 저 포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네네. 저 포 앞에다가 와인잔 올려놓고요. 네. 와인잔이요. 차가 달려도 아마 제자리에 있을 겁니다. 아, 그 정도로 네. 진동이 탱크 없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거를 달리는 와중에도 딱 잡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 우리만 하는 게 정도로- 아니라 일본도 하는데 네. 이세한 체지만 어디가 더 우세하냐에 따라 수출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신석구 네. 부장. 근데 이 자주포 K9이 사실은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작동이 잘 하지 않았던 불명예를 안고 있죠. 네, 그때 한번 크게 망신을 당했었죠. 그날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지금도 저 기억나는데 저는 통일부 기자실에서 그 광경을 봤거든요. 오후에. 네. 북한이 이렇게 포공격을 하니까 우리 군이 13분 만에 이제 네.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연평도에 6문의 자주포가 있었는데 네. 한 문은 원래 불발탄이 끼어가지고 원래 못 쓰는 상태였고 네. 두 문은 그 옆에 북한의 포탄이 떨어지니까 네. 아마 전자 장치가 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두 문은 쓸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세 문으로 네. 북한으로 대응 사격을 했었죠. 그때 우리도 뭐 그냥 막 쏜 거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논에도 떨어지고 뭐 부대도 떨어지고 네. 그런 상황이었죠. 막 쏘지는 않았고요. 네. 저기서 어디서 쏜지 모르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작전 계획에 따라서 가장 앞에 있는 표적부터 쏘게 돼 있는데 그게 네. 무도라는 섬이었거든요. 네네. 무도에 쐈는데 무도에는 인민군이 포를 쏜 자리가 아니었죠. 아, 그렇죠. 북한군이 우리가 그 백령도 남동쪽 남서쪽으로 실탄 훈련을 하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네. 충분히 훈련을 해서 포탄이 없을 걸 예상을 했어요. 네네. 우리 훈련하다가 우리 한 문이 고장이 났고 두 문은 그냥 쏘지 못했던 게 아니고 북한군의 그 포탄을 맞아가지고 그 전자장치가 이제 이상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3문밖에 쓸 수 없었으나 그러나 3문 가지고도 우리 피해보다 북한군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네. 이상 확인된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평도 포격 도발 때 뭐 공격을 받아서 또는 뭐 고장 때문에 세 문이 작동이 안 왔었는데 이것 때문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경로를 했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유가 뭡니까? 네, K9 자주포는 지금 현재 하나테크윈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의 전신은 삼성테크윈입니다. 아하. 2015년도에 이 회사가 삼성에서 하나로 넘어갔는데 201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에 그 고장률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방산비리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우리의 깨끗한 삼성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방산 같은 K9으로 굉장히 네. 더럽혀진다. 그래서 굉장히 대노한 사건이 있었고요. 당시 사장은 바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불명예를 안고 있었던 K9 자주포 핀란드와 여러 나라들의 이제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 명예를 회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북한에서는 연일 우리 군사 훈련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성명을 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자 노동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자, 미국과 괴뢰 패당이 북침 전쟁 연습 소동을 강행하고 있는 한 북극성 2형만이 아닌 보다 3형의 주체적 전략 무기들이 날아오를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자, 무력 도발을 어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무력 도발을 지금 예고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불안함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뭐 패배했다 생각할 테니까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그 기간 중에 우리 한미연합군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네. 미사일이나 뭐 핵실험이나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나온 것이 포다 세형의 주체적인 전략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북극성 2형도 상당히 개량이 된 건데 그보다 더 나은 걸 보여주겠다는 것을 보니까 금년도 1월 1일 날 북한이 김정은 신년사에서 네. ICBM을 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KN-08이나 KN-14 같은 그런 ICBM급의 무슨 미사일을 한번 실험 발사하든가 네. 그런 걸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김정은도 굉장히 머리가 좋지만 한미연합군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영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툭툭 건드리면 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쏘면 누구 전략이, 누구 실력이 노출됩니까? 진짜 핵무기는요, 미국이 핵무기 쓸 때 자기네 그 네바다 사막에서 한번 실험하고는 딱 감추고 있다 바로 실전 투입해서 깜짝 놀라게 해서 충격과 공포로 전쟁 끝냈죠. 그랬죠.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보게 되면 미국이 그때 여러 가지 탄들을 보이면서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물론 네. 비밀리에 다 하죠. 근데 지금 북한은 전략 무기가 있다면 감춰놓고 한 방에 써야 되는데 저렇게 퉁퉁 띄워주면 전략이 노출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것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북한을 딱 너희 도발과 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도의 어떤 그 심리전, 어떤 이 전략 전술로 보게 되면 지금 네. 김정은은 우리한테 말려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을 요즘 예의주시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항공모함에 승선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going to have very soon the finest equipment in the world. We will give our military the tools you need to prevent war and, if required, to fight war and only do one thing. You know what that is? Win. Win. We're going to start winning again. 자, 미국발 군비 경쟁이 계속 가속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겁니다. 지금 아까 저 북한 반응도 그런 과거에 그 레이건이 소련을 상대로 군비 경쟁해갖고 네.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방법으로 지금 가는데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게 되면은 군비도 소진되고 비용도 날아가고 전력도 노출되고 그다음에 미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부에 들려서 저렇게 증강을 하면 따라오고 결국은 힘 약한 쪽이 무너지는 전술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가 뒤숭숭한데 우리 해군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규모가 가장 작다. 해군 함대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비 경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다음 순위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